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10월 6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턴 빌라 대 지린스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스턴 빌라는 컨퍼런스 리그 1차전에서는 2대3으로 덜미를 되려잡히는 모습이다.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치는 특성은 잘 보여주었지만 되려 상대 역습에 3번이나 뚫려버린 것이 결국 발목을 잡고 말았다. 이어서 지린스키는 지난 1차전에서는 알크마르를 상대로 4골을 몰아치는 저력을 보여줬다. 다만 3골이 박스 바깥에서 기록한 슈팅들이 너무 예술적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에스턴 빌라의 높은 압박 라인을 공략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경기 지린스키의 저력은 놀라웠으나 그래도 에스턴 빌라의 전력이 더 우위인 건 사실이다. 1차전 지린스키의 골 운이 상당히 잘 따라줬다는 점과 결국 높은 압박 라인에 밀려 대량 실점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오버 또는 에스턴 빌라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피오렌티나 대 페렌츠바로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오렌티나는 지난 경기에서 과정과 결과를 모두 챙겼다. 전반부터 2골을 넣으면서 주전 멤버들을 풀타임으로 뛰게 하지 않고 이 경기를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단 이 선에서 보나벤투라와 곤잘레스가 출전할 수 있을 것이고 톱 자원 벨트란과 은졸라도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공격 쪽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상당히 많았다. 이어서 페렌츠는 상당히 경기를 주도하는 스타일인데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원정에서 이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피오렌티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중원에서의 에너지 레벨과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게다가 높은 라인 때문에 생각보다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높은 편이라는 점은 불안 요소다. 피오렌티나는 지난 경기에서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며 주전 멤버들을 아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페렌츠의 장점인 중원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 또한 사실인데 페렌츠가 원정에서 보여주는 실점률을 화력으로 메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PAOK 대 프랑크푸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AOK는 프랑크푸르트의 공격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 수비적인 부담을 덜고 꽤 전진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 하지만 프랑크도 상당히 좋은 압박 능력과 실점 억제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조별리그 1차전 승리 이후 득점력이 상승 곡선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이어서 프랑크푸르트는 컨퍼런스 리그 1차전에서는 에버딘을 잡았으나 원정에서 밸런스가 완전히 붕괴되는 경향이 있는 팀에게 한 골 차의 스코어밖에 기록하지 못했을 정도로 공격력이 떨어진 상태다. 다행히 팀의 근간 수비는 유지되고 있지만 무아니의 8-1-5의 이적이 직격탄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배당을 노린다면 무승부를 노리고 선택해도 좋아 보이나 프랑크푸르트의 공격력은 일단 전반기에는 늘 난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고 프랑크푸르트가 그대로 무너지기에는 팀의 코어라인과 실점 억제 능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프랑크푸르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리버풀 대 위니옹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버풀은 유로파 조별리그에서는 철저하게 로테이션을 돌리는 중이지만 그 로테이션 멤버들마저도 유로파 레벨에서는 탑 클래스 선수들이다. 지난 토트넘전에서 퇴장당한 커티스 존스와 조타도 이 경기에서 꽤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전망이다. 토트넘전에서의 결과는 아쉽게 되었지만 일단 토트넘전 과정 때문에 이 경기에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어서 위니옹은 리버풀이 생각보다는 선제골 실점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이용해 볼 수 있는데 그나마 6경기 5골을 넣고 있는 에크레트의 이탈로 인해서 이마저도 불투명한 모습이다. 사실 위니옹의 플랜은 공을 소유하는 시간을 늘리며 주도권을 잡겠다는 플랜인데 이마저도 전력 차이를 생각하면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단 리버풀이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존스나 조타도 이번 경기에서 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위니옹은 주포의 이탈로 인해서 전방의 힘도 제법 빠진 상황이라 수비에 매진할 텐데 경기 내내 리버풀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비아레알 대 스타드 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아레알은 지난 경기 무승부를 기록했다. 바에나의 조기 퇴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치더라도 여전히 성적에서 기복이 심한 것은 사실인데 그나마 홈에서는 상당히 득점포가 잘 터지는 양상이라는 점은 다행이다. 이어서 스타드렌은 일단 비아레알이 팀 특성상 지공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라인을 끌어올리고 플레이를 해도 역습에 대한 부담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비아레알이 마냥 숙이고 들어가진 않을 것이기에 렌이 원정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증사잉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원정에서의 수비 능력은 상당히 좋아졌다는 점은 장점이다. 일단 비아레알의 파레오를 렌이 압박으로 저격해버리는 경우 공격과 수비가 모두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렌도 원정에서는 다소 득점력이 떨어지는 편이고 비아레알도 아예 숙이는 팀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한 골 싸움으로 간다면 렌도 원정에서 좋아지는 실점 억제력을 통해 나름대로 할만한 양상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스타드 렌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AS 로마 대 세르베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는 다음 일정이 원정이기는 하지만 칼리아리가 상대라 이번 경기에서도 주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확실히 호흡이 괜찮아진 디발라와 루카쿠, 펠레그리니 조합은 문제가 없겠지만 요렌테의 추가적인 이탈이 있는 수비진은 여전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세르베트는 일단 이선 자원들의 복귀로 인해 최근 두 경기에서는 나름대로 화력을 잘 보여주는 중이다. 하지만 1차전에서 슬라비아 프라하를 상대로 박스 안으로 거의 진입을 못하는 등 체급 차이를 극복할 만한 상황인지는 의문이 든다. 애초에 아직도 전반부터 실점을 하고 시작하는 수비적인 약점은 여전한 상황이라 경기 주도권을 쥐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세르베트의 이선 자원 복귀는 꽤 반갑고 로마도 3백 구성에서 난항이 없지는 않다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세르베트가 여전히 선제골을 허용하고 경기를 시작하는 특유의 고질병은 여전한 상황인데 로마의 3톱 호흡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반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